안녕하세요. 파라미의 나비효과의 파람입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로 아동에 대한 사건이 안 나오길 진심으로 바랬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또 하나의 아동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인데요. 아이의 사건뿐 아니라 사건의 전개를 보면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막장 드라마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중간마다 반전이 등장하므로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아이를 빈집에 방치하여 굶어 죽게 하였고, 이 아이를 굶어 죽인 아이의 엄마가 사실은 엄마가 아닌 언니였고, 이 아이의 친모는 사실 외할머니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여아를 빈집에 놔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딸 김씨를, 김씨의 아이를 약취한 혐의로 성모씨를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즉, 아이를 굶어 죽인 것,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 이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난달 2월 10일 보람이라고 불리는 아이가 난방도 안 되는 빈방에서 이른바 미라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최초 발견자와 신고자는 보람이의 외할머니인 석씨였습니다. 하지만 3월 17일 경찰 수사 발표에 따르면 빈집에 방치되어 사망한 여아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과수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고, 당시 사망한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사망한 여아의 친모임을 밝혀냈다고 했습니다. 3살 난 아이를 빈집에 방치해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 김씨, 그리고 그 아이의 생물학적 엄마로 밝혀진 외할머니 석씨, 이 발표로 보람이의 아빠, 즉 김씨의 전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씨의 전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못 믿죠. 왜냐면 보람이는 제가 태어난 걸 봤고 왜 그게 장모님 애라고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적어도 제가 안 맞더라도 김씨라도 맞아야 하는 게 정상인데 제가 낳는 걸 다 봤는데 근데 유전자 검사가 장모님이라니. 보람이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도 보여주며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람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상에 나오는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보람이의 아빠는 이해하기 어려울 상황입니다. 그럼 이들의 가족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봄, 보람이는 3.48kg의 건강한 모습으로 부모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찢어진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아내의 외박이 점점 심해지고, 처음에는 호텔 영수증 같은 걸 확인했고, 두 번째는 신발장을 열었는데 속바지가 끝에 있는 것을 의심하여 들춰보니 거기에 임신 테스트기가 엄청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김씨의 외도로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는 김씨가 돌보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전남편에게 보람이 유치원 간다, 말도 잘한다, 아빠 엄마도 한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보람이의 상황을 말해주었고, 보람이한테는 비싼 거 입히고 자기가 쓸 거를 보람이한테 쓴다고 하며 딸밖에 모르는 이미지를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전 남편은 보람이가 잘 크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품에서 잘 크고 있는 줄 알았던 보람이의 소식이 들려온 건 지난달 초였습니다. 아이는 발견 당시 미라 상태였고, 평소 가족에게 숨진 딸과 함께 사는 것처럼 속인 김씨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새 가정을 차린 김씨는 3살 된 아이를 버리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달이 방치가 되어 형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변하며 굶어 죽어갔습니다. 아이는 엄마 김씨가 집을 떠나던 무렵 이미 사망했거나 그 직후 사망한 걸로 추정합니다. 동네 주민들도 아이 울음소리를 한 번도 못 듣고 지역 반범대장도 수시로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사는지도 몰랐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김씨의 비밀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보람이의 외할머니인 석씨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시체가 부패하여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었고 형식적인 절차로 친자 대조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엔 석 씨의 비밀이 새어나오게 됩니다. 바로 아이의 친모가 석 씨라는 사실이죠. 석 씨는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자신의 아이를 딸 김 씨의 아이와 바꿔치기에 손녀로 키워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람이를 친딸처럼 아끼던 외할머니 석 씨가 아이의 진짜 엄마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석 씨는 유전자 감식 결과가 잘못되었다며 자신이 친모라는 사실을 여전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석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애를 낳은 적이 없어요. 이 사건에서 잘못한 게 없어요. 정말 없어요. 한 군데서만 DNA를 채취한 것이 아니라 세 군데를 채취했고 이 세 군데가 모두 일치하는 거면 DNA가 거짓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김 씨의 전 남편은 이 사실에 대해 만약에 저기 있는 보람이가 우리가 알던 보람이라고 치면 그럼 진짜 보람이는 어디 갔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김 씨가 낳았던 그 애는요? 전 남편이 안았던 아이는 언제 장모님의 아이로 바뀐 걸까요? 진짜 보람이는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3년 동안 내 아이라고 믿었던 딸이 사실은 장모님의 자식이었다니 어떤 막장 드라마를 갖다 놔도 볼 수 없는 반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사건이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석 씨의 남편은 주장하며 여전히 아내 석 씨를 믿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석 씨의 남편은 내가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오보가 진짜 너무 심해요. 내가 임신을 안 한 걸 했다 하겠습니까? 했던 걸 안 했다 하겠습니까? 오늘 면회를 했지만 집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발 언론에 퍼뜨려서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겠어요. 라고 하며 보람이가 태어나기 한 달 반 전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쯤이면 만삭일 텐데 만삭으로 안 보인다고 주장하고 여기서 더해 집사람이 샤워를 하고 나오면 둘이 있으니 팬티바람으로 나오곤 하는데 한 집에서 사는 남편이 아내의 임신을 모를 리가 있겠나. 아내 석 씨는 마흔을 훌쩍을 넘긴 나이인데 임신을 할 일이 절대로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된 석 씨가 보낸 편지를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라고 하니 미칠 노릇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진짜로 결백해. 결단코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 석 씨의 큰딸 역시 석 씨의 주장을 믿고 있습니다. 석 씨의 큰딸, 즉 김 씨의 언니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꿔치기가 가능하려면 같은 날에 아이를 낳아야 하는 거죠. 동생도 몰랐을 정도면 생김새도 비슷해야 하고 몸무게도 비슷해야 하고 이게 다 맞아 떨어질 확률이 있을까요? 즉, 엄마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낳아 동생의 딸과 바꿔치기 한다는 게 가능하냐는 주장입니다. 이어서 큰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틀릴 리가 없대요. 99.9%의 확률이라고 틀린 적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혹시 그게 저희가 첫 번째가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 있느냐고요. 석 씨의 큰딸은 0.001%의 확률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명확합니다. 사망한 여아의 사체 중 3군데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그 횟수도 3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피의자가 DNA 검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해서 역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석 씨의 둘째 딸 김 씨가 아이를 낳은 산부인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아이가 바뀔 가능성도 없고 심지어 그때는 김 씨만 입원해 있어서 아이가 바뀔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이는 언제 바뀐 걸까요? 이에 대해 소아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생 후에 생후 31일까지를 신생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에는 붓기가 좀 빠지면서 얼굴 모습도 많이 바뀌고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가 신생아기고
그 당시 엄마와 아기와의 애착 관계도 채 형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 그 시기에 아이가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면 엄마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아이가 바뀐 것을 부모도 몰랐던 것을 볼 때 바꿔치기가 되었다면 출산 후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을 거라는 추정입니다. 경찰은 공단에서 일하는 석 씨가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2018년 1월에서 2월 초 무렵에 비밀리에 출산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딸 김 씨가 보람이를 출산하기 2달여 전입니다. 하지만 큰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때 일을 쉰 적이 없대요. 엄마가 동명이인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퇴사한 기록인 건지 엄마가 같이 일했던 그 팀 반장님은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퇴사를 안 했다는 사실을요. 즉, 경찰이 석 씨와 동명이인인 동료의 퇴사 기록을 오인해서 잘못 추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과학적 사실 앞에서도 무조건적인 부인만 하는 석 씨. 이런 태도에 대해 범죄 심리학과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석 씨라는 사람이 그렇게 치밀하거나 체계적인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DNA 검사의 결과라는 것이 얼만큼 분명한 것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자신의 주장만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이어 범죄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무언가를 보호한다든지 또 누군가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끝까지 드러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범죄와 관련이 돼 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그런 경향을 나타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났다고 믿는다든지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는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가 일단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석 씨가 정말로 자신은 출산을 한 적이 없다는 망상에 사로잡혔거나 혹은 무조건 부인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영상 초반에 구속된 석 씨가 남편에게 보낸 편지를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차라리 시간을 되돌려서 보람이를 발견한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보람이를 보고 바로 신고를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이불을 덮어줬던 게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사실 석 씨 부부가 함께 보람이의 시체를 발견했다는 최초 보도와 달리 신고 하루 전 석 씨는 혼자 딸이 살던 집을 찾았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딸 김 씨가 방치해 사망한 보람이를 발견하고 김 씨의 죄를 대신 뒤집었을 걸 고민하며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우리 선에서는 감당을 못하니까 이거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사를 해보니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체를 발견한 석 씨는 둘째 딸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체를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체 유기를 시도했다고 석 씨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 행동은 정말로 둘째 딸을 지키려는 모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만의 비밀을 영원히 묻기 위해서였을까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는 대체 왜 손녀와 자신의 딸을 바꿔치기 했을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범죄심리 전문가는 한 가지 여기서 의심이 되는 것은 자기가 낳은 딸이기 때문에 자기 딸이 낳은 딸보다는 훨씬 더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판단에서 일어난 경우들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가족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굉장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유지되는 관계라기보다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주 먼 거리를 가진 고립된 가족일 가능성도 예측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즉, 무슨 이유에선가 딸이 낳은 아이보다 자신의 아이가 더 가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예측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가족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석 씨는 둘째 딸 김 씨가 19살에 임신한 아이의 출산을 크게 반대했었습니다. 이전에 유산을 2번을 했었기에 보람이는 꼭 키우고 책임지고 싶어 5개월에서 5개월 반을 품고 있다가 석 씨에게 들통이 납니다. 지우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개월수가 이미 많이 지나 못 지운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석 씨와 김 씨는
김 씨가 10대 때부터 반복된 가출과 임신 등으로 잦은 갈등을 빚어온 걸로 보입니다. 출산과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던 석 씨는 보람이가 태어나고 나서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산후조리를 해주는가 하면 위층에 딸네 가족이 함께 살 집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연을 끊을 줄 알았지만 방도 청소해주고 돌잡이도 해줄 만큼 태도가 돌변한 석 씨. 어떤 이유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석 씨. 앞으로 밝혀지는 것들도 모두 부인을 할지 의문입니다. 과학적 사실로 입증을 해도 무조건적으로 부인을 하는 석 씨이기에 경찰은 사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달 22일 석 씨 그리고 그의 딸 김 씨 그리고 전사위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로 보냈습니다. 석 씨의 DNA 검사는 이번이 5번째입니다. 석 씨가 끝까지 출산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부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찰은 택배기사를 포함해 석 씨의 주변 남성 100여 명의 DNA를 채취해 검사를 하고 있고 석 씨의 임신과 출산을 확인하기 위해 170여 군데의 산부인과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석 씨가 비급여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경찰은 석 씨가 2018년 1월에서 3월 숨진 여아를 출산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 이전에 타인 명의로 진료했을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두고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와 함께 석 씨 주변인을 상대로 3년에서 5년 전 석 씨와 사귄 남성을 탐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 씨의 출산이나 출생신고 기록을 찾을 수 없어 구미시와 공조에 민간 산파와 위탁모를 수소문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김 씨가 낳은 딸의 행방을 알기 위해 최근 2년간 변사체로 발견된 영아 사건들을 모두 재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사생결단으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술밖에 없다 보니까 석 씨가 출산했느냐 그 사실을 입증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그러면 딸이 낳은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이 두 가지는 꼭 풀어야 지금 이 사건에서 진실이 밝혀지겠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비슷한 아이. 한 아이는 3년을 엄마인 줄 알고 지낸 친언니의 손에서 굶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는 흔적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명백히 석 씨가 침몰하는 증거에도 무조건적인 부인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발견되어 죽은 보람이의 한이 풀리기 바라며 흔적도 없이 사라진 보람이의 행방도 찾길 바랍니다. 석 씨가 바꿔치기 한 이유, 어떻게 바꿔치기를 한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그녀의 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기다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